안녕하세요, 부트나입니다. 최근 2, 3일 동안 전 세계를 흔드는 사건이 있었죠. SVB은행 파산 사건인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썸네일에도 적었지만 이 SVB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로 40년 차를 맞이합니다. 즉 그만큼 오래된 기업인데 이렇게 40년 동안 버텨온 기업이 불과 36시간 만에 파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빼냈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냐면 하루 만에 55조 원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말이 55조 원이지 이 55조 원을 전부 다 예금으로 갖고 있기도 힘든 규모인 거죠.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뺐냐면, 자, 전날 9일에 미 국채 매각에 따른 손실을 발표하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슬랙이라는 앱인데 이 앱을 통해서 이 내용이 순식간에 퍼졌고 바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예금을 빼내버리는 스마트폰 뱅크런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하루 만에 55조 원이 인출되고 그 다음날 파산 선고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면서 예금 인출이 손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이유는 아닌 거죠. 과거 뱅크런이 실제 은행 창구에 달려가서 예금을 빼내는 행위를 의미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의 돈을 인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보험 스타트업 설립자는 지난 9일 몬테나주에 열린 창업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내려서 버스를 타는 동안 본인의 동료가 있겠죠. 그래서 동료 창업자들이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두드리면서 회사의 자금을 빼내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보고 나서 본인도 돈을 뺐겠죠. 그럼 과연 이 SVB은행은 어떤 은행이냐면 1983년에 빌 비거스태프와 로버트 메데아리스가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본사도 옮기고 미국 각지에 지점도 내면서 한창 사업을 확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SVB은행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주 고객은 누구였냐면, 자, 부유한 벤처 사업가들과 스타트업 회사가 주 고객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2년에는 중국 상하이 푸동은행이랑 합작해서 발표도 하고 2016년에는 25.9%의 시장 점유율까지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 최대 은행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데, 자, 2022년 12월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으로 랭킹이 된 거였죠. 근데 그랬던 은행이 한순간에 파산을 했는데, 자, 파산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왜 파산을 했냐면, 자,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국채 매각으로 18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라고 하죠. 그럼 주가가 도대체 얼마나 하락했냐라고 보시면 3월 10일에 주가가 66%나 빠지면서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한선,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하루 만에라도 99%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고객은 누구냐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요즘 계속 연금 고갈되고 젊은이들은 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돈까지 잃으니까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얼마나 손실이 났냐면 대략적으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민연금이 보유한 수량인데 678달러일 때는 한 7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고 직전까지만 해도 1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30달러 기준으로 10만 주 정도면 얼마냐면 이게 금액으로는 307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하루 만에 66%가 떨어지고 그 뒤에 20%에서 30%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에 현재 주식 거래가 중지가 됐는데, 자, 중지가 돼서 파산이 되는 순간 이 돈을 전부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소중한 세금이 현재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당시 주가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자, 18억 달러 손실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269달러에서 한순간에 175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쭉쭉 떨어져서 106달러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퍼센트로만 따지면 거의 70%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돈을 거의 다 잃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확히 SVB는 어떤 식으로 파산이 이루어졌냐면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한 시기가 2022년이죠. 그래서 2022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맡기는 예금이 줄어들고 반면 인출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여기 은행에 있는 잔고가 점점 줄어갔겠죠. 계속해서 잔고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을 돌려줘야겠죠. 예금을 맡겼으니까. 그래서 SVB 은행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 상당량을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매각하면서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본 이유가 바로 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전에 사놨던 채권의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는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또 어떤 선택을 했냐면 22억 달러 규모의 증자 계획을 2023년 3월 8일에 발표를 딱 했습니다. 즉 주가를 조금 더 발행해서 투자자를 좀 더 모집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손실을 받고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하는 시기에서 계속 손실을 본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60% 이상 폭락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뱅크런이 또 시작이 된 거죠. 더군다나 예금액 대부분이 FDIC가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뱅크런이 가속화됐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액이 이거를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하루 만에 420억 달러, 약 56조 원이 인출이 됐고 SVB가 손실을 발표한 지 44시간 만에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즉 2일째도 되지 않는 이 순간에 바로 파산을 한 거죠. 40년 된 은행이. 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들어갔냐면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미 정부가 2023년 3월 12일에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험 보증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어쨌든 SVB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거를 대처해서 주식시장이랑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조금 줄인 거죠. 다만 지금 여기서 보증해준다는 거는 예금만 보증을 해주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주주나 담보가 없는 채권 같은 경우는 보호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300억을 전부 다 찾아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산 수준을 밟고 있는 이 SVB 은행을 인수할 사람은 없냐? 라고 해서 봤더니 얼마 전에 제 채널을 해킹한 테슬라 형이 인수 생각이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형인데 자, 파산 SVB 인수에 생각이 열려있다라고 하네요. 즉 은행을 인수해서 결제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SVB 은행이 파산함에 따라서 오히려 고민이 많아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연준입니다. 자, 원래라면 이 파산 이전에 지난 9일에 0.5포인트, 저 빅스텝이죠. 빅스텝으로 인상할 확률이 78%나 됐었습니다. 즉 이 정도 퍼센트면 그냥 빅스텝으로 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번 사태에 따라서 0.25%로 인상할 가능성이 95%라고 합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죠. 반면 0.5% 인상, 즉 빅스텝 할 확률은 4.8%라고 합니다. 왜냐면 현재 은행이 파산을 했고 이 파산한 이유가 연준이 급격하게 올린 금리 때문이죠. 현재 금융시장도 좋지가 않은데 이 상황에서 다시 빅스텝까지 가버리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긴 거죠.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 이유는 바로 이 물가 때문이었죠. 그래서 물가만 조금 잡히면 연준도 이렇게 급격하게 갈 생각이 없었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안 잡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빅스텝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가가 조금 잡혀 있으면 뭐라도 명분이 있어서 좀 작게 갈 텐데 현재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터지다 보니까 연준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겠죠. 근데 그렇다고 조금 올리자니 다시 물가가 잡힐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21일 돼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SVB 은행이 파산함에 따라서 2008년도와 같은 제2의 금융위기가 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마 미국 정부의 빠른 대처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을 거고
실제로 21일의 결과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어 있다 보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 펼쳐질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는데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